여러분, 신청만 하면 1년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인지 말씀드리면 어떤 제도는 한 달에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꾸준히 들어오고요. 1년 총액으로 치면 120만 원이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제도로는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씩 받아서 연간 60만 원 넘게 통장에 쌓이는 것들도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모두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놓친 돈이 수십만 원, 심한 경우 수백만 원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는 복지 혜택 같은 거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큰 오해였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형 복지 제도가 수백 가지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제도들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은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내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지원금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각종 지원금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금들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예요.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신청 후 3일 만에 현금이 입금된 사례도 있는 각종 지원금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제도는 바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입니다. 혹시 3대 이상이 함께 살고 계신 가정이신가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제도들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지급 조건과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관대한 지원을 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런 곳들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충주시,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연간 120만 원, 매달로 따지면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1년에 120만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3대 또는 4대 이상 가정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50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의미 있는 명절 용돈이 되겠죠?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부양하는 어르신 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져요.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하면 분기별로 1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받고요. 두 분을 부양하면 분기별로 20만 원씩 연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3대 이상 가정, 일정 기간 이상 거주, 특정 연령 이상의 부모님 부양이라는 공통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에요. 혹시 여러분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내 주민들을 위해 단체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거든요. 즉, 여러분이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때,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감염병에 걸렸을 때, 심지어 개에게 물렸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사고까지도 포함됩니다. 보상 금액은 사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입원 시에는 하루에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입원비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청구 기한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까지의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개물림, 식중독, 코로나19 감염 등 만약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청은 보통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와 금액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연도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보험사 상담센터를 통해 청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70대 후반이신데 영상을 보고 바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효도수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청한 지 단 3일 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 달 지원금이 바로 입금된 거죠. 그분은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신 경우인데요. 몇 달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그냥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게 되어서 신청해 봤더니 정말로 의료비가 환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해야 하지만 한번 신청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에게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해서 복지급여 신청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검색하면 관련 서비스들이 나와요. 다만 모든 지자체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으면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 또는 구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면 신청 방법과 보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 연락처도 나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고 끝까지 알아보시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만 확인해 보셔도 놓치고 있던 혜택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연령과 가족 구성을 확인하세요. 우선 집안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3세대 이상이 함께 살고 계신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계신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부 지역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75세부터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현재 거주지와 거주 기간을 점검하세요. 대부분의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보통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한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언제부터 현재 지역에 살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이사를 자주 다니신 분들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세 번째, 최근 3년간 사고나 질병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시민안전보험은 3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개물림, 식중독, 코로나19 감염, 자연재해, 피해 등 혹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신지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사고라도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 기존 신청 경험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혹시 이미 신청해서 받고 계신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해요. 어떤 제도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기준에 맞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필요 서류와 신청 경로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사고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연락처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경로들도 알려드릴게요. 정부24 포털에서 복지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미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내오셨잖아요? 그 세금으로 이런 복지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그 예산은 그냥 남아있게 되고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첫째, 지자체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은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3대 이상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둘째,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의 주민이 자동 가입되어 있지만 사고 발생 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해요. 셋째, 대부분의 제도는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보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복지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신 신청해 드린다. 수수료만 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복지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공식기관이나 정부24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나 업체에서 대신 신청해 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복지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를 전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은 꼭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